안녕하세요. 건대필름 첫 번째 이야기 OTT 속 건대를 찾아라 진행을 맡은 ABS 아나운서 임지율, 정지원, 문나빈입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다들 오늘 주제가 뭔지 알고 계신가요? 네, 오늘 주제 제가 들고 왔는데요. 오늘의 필름 건대 주제는 전국대 속에서 촬영된 컨텐츠 2개 파헤쳐보기입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첫 번째로 알아볼 드라마는 아주 유명한 드라마 도깨비죠. 혹시 간단하게 소개 가능할까요? 네, 도깨비는요, 불멸의 삶을 끝내기 위해 인간 신부가 필요한 도깨비와 기억상실증이 걸린 저승사자 앞에 도깨비 신부 은탁이가 나타나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린 낭만 설화입니다. 네, 그리고 이 드라마는 우선 캐스팅이 엄청났습니다. 김고은님, 공님, 이동욱님이 이제 출연하셨죠. 그리고 또 이제 시청률도 무려 20.5%를 기록하면서 조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유명한 드라마다 보니 여러 패러디도 나오게 되었죠. 이게 벌써 8년 전 드라마라니 신기한 것 같아요. 지금 봐도 세련된 것 같은데. 저 아무래도 너무 유명한 드라마다 보니까 오히려 모르는 사람 찾기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관전 포인트를 뽑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관전 포인트 뽑아보실까요?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제가 뽑아왔는데요. 저는 전체적으로 이 드라마가 한국의 고전적 서사를 잘 변형했다라는 점을 뽑았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이 드라마가 성공하게 된 가장 큰 요인은 캐스팅적도 있고 로맨스 서사적 요소도 있겠지만 한국의 고전 서사적 요소를 가장 잘 활용했는데요. 이를테면 공유 배우가 맡은 도깨비 김신 캐릭터 성격도 한국의 여러 도깨비 원전들, 또 이승차사 이야기 등이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니까 전통적이고 초월적인 존재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 존재들을 현대화시킨 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승사자를 직장인으로 표현한 것처럼 신격화된 캐릭터들이 이승에서 현대인처럼 사는 모습도 많은 시청자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킨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관전 포인트 하나 뽑자면은 스토리텔을 빼놓을 수가 없죠. 이 이야기 기본적으로 삶과 죽음이라는 묵직한 주제를 다루면서도 거기에 로맨스 코미디라는 요소를 추가함으로써 내용이 너무 심오하지만 않게 잘 끌어나왔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 콘텐츠에서 스토리텔이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콘텐츠의 신선함이 중요한 것 같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깨비가 건국대에서 촬영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서 촬영을 한 건지 알려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네, 저희가 한번 직접 가봤는데요. 영상 보시죠. 바로 여기입니다. 익숙하다고 생각했는데 박물관이었군요. 드라마 7화에서 수험생이던 은탁이가 수시를 보러 와서 첫사랑 정혜인님을 만난 장면이 여기서 촬영했다고 합니다. 아, 네, 보니까 맞네요. 여기서 도깨비가 질투하는 장면이었고 여기 바로 앞에 은탁과 정혜인 배우가 앞에서 대화를 했던 일과보였네요. 저희 드라마도 드라마지만 박물관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건 제가 준비해 왔는데요. 상어기념박물관은 고고 역사, 미술, 민속자료와 학교의 역사자료 등 6천여 점의 자료, 유산들을 소장한 조막박물관이라고 합니다. 국보 제142호인 동국정음과 율곡이 선생과 분재기, 고려시대 5층 석탑도 소장하고 있고 대학 사람들,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인문학 강좌나 유적답사도 운영하며 일종의 복합문화 공간의 기능을 하고 있는 기관이라고 합니다. 아, 한번 들어가고 싶네요. 근데 그건 알죠. 1학년 때 솔로인 채로 박물관에 들어가면 졸업할 때까지 연애를 못한대요. 이렇게 영상과 비교해서 보니까 건대가 실제로 촬영지로 쓰였다는 게 신기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건대가 영화에서도 촬영지를 썼다는 거 아세요? 정말요? 네, 한번 이 노래 듣고 맞춰보세요. 이 영화 유명한 건데? 정답! 기생충! 오, 정답! 네, 이 영화는 바로 오스카상을 받은 이제 유명한 기생충입니다. 제가 스토리 간략하게 소개하자면은 이제 여러 사업에 도전했지만 실패한 이 기태의 가족들이 이제 박 사장, 박동익 사장에 취직을 하면서 생기는 여러 사건 사고들을 다룬 이야기인데요. 이 영화는 주로 블랙 코미디적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한번 각자 이 영화의 관전 포인트 하나씩 뽑아볼까요? 네, 그럼 저부터 말해볼게요. 우선 이 작품은 선을 이용한 장면들이 많은데 실제 구조물 등을 통해서 시각적으로 잘 표현되었던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것으로는 기우가 과외 선생님으로 처음 동익의 집에 갔을 때 문광이 영교를 깨우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 장면을 보면 창문에 선이 있고 이 선이 문광과 영교를 분리해 놓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광이 영교를 깨우면서 이 선을 약간 넘어가는데 이게 문광이 선을 넘고 있다는 복선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기택이 동익과 선을 넘는 장면은 카메라 움직임을 통해 표현되었는데 동익이 영교가 집안일을 잘 못한다고 말을 하자 기택이 그래도 사랑하시죠? 라는 질문과 함께 카메라가 기택을 잡다가 동익으로 장면이 바뀌는데요. 이를 통해서 기택이 선을 넘는 것을 보여준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접근하니까 제가 넘어간 장면들에도 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되게 흥미롭습니다. 제가 다음으로 뽑은 관전 포인트는요, 냄새라고 생각했는데요. 왜냐하면 중간중간 기택 가족의 냄새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박 사장이 냄새가 선을 넘는 것 같다 라고 느끼면서 아까 지휘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관전 포인트와 연결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영화 클라이막스의 냄새를 느낀 박 사장의 표정을 보고 기택이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또 이런 사소한 포인트들이 왜 기생충이 오스카상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게끔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마지막으로 뽑은 관전 포인트는 수익적 표현입니다. 수익적 표현이 카메라의 수익적 움직임 또는 집의 위치 등을 통해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를테면 이제 기택의 집이 반지하인데 이 반지하가 의미하는 것이 위로 올라가기를 엿보면서 또 동시에 이제 그들의 처지가 그렇게 여유롭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박 사장, 이제 박동익의 집은 지상의 위치에 있어서 그들이 상류층이고 또 그들의 상황이 보다 여유롭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세의 집은 완전한 지하인데요. 이를 통해서 그들이 신분을 상승하기 힘들고 또 그 지하에 갇혀서 숨어있는 그들의 처지가 굉장히 안 좋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런 수직적 표현을 통해서 그들의 상황과 그들의 처지, 그런 신분까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네, 저희 관전 포인트 이렇게 다 뽑아봤는데요. 이렇게 디테일한 이 기생충 영화에서 혹시 지원님께서 뽑으신 명장면 있을까요? 네, 제가 뽑은 명장면은 이제 기택이 기우에게 실패하자는 계획은 무계획이다 라고 뽑은 장면입니다. 혹시 그 장면을 뽑은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이 기택이 기우에게 실패하자는 게 무계획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사람들이 세운 계획들은 전부 다 실패를 하게 된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영화를 보게 되면은 등장인물들이 모두 하나씩 계획이 있었지만 그 계획들이 전부 실패하게 됩니다. 듣고 보니까 등장인물들이 영화 속에서 계획을 다 실현시키지 못한 것 같네요. 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랄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뭔가요? 바로 이 체육관이 나왔던 장면이 다름 아닌 건대 체육관인 거. 오, 진짜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직접 가보았는데요. 함께 영상 보시죠. 예, 이곳은 제가 말한 명장면이 촬영된 건대 실내 체육관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강당은 들어가지 못했어요. 건대 체육관에서 찍은 영화가 오스카상을 받다니 제가 다 뿌듯하네요. 그리고 감독님이신 봉준호 감독님이 건대체육관 강당을 촬영지로 애용하셨다고 합니다. 또 어떤 영화를 촬영하셨나요? 네, 이제 괴물이라는 영화에서 장례식 장면이 있었는데 그 장면도 건대 실내 체육관에서 촬영했습니다. 우리 학교 체육관에서 이렇게 명작들이 많이 탄생하다니 괜히 뿌듯하네요. 네, 지금까지 OTT 속 등장한 건대의 모습들을 파헤쳐봤는데요. 우리 소감 한마디씩 하면서 마무리해볼까요? 네, 소감 저부터 말해볼게요. 전 이번 컨텐츠 촬영하면서 우선 이런 유명한 컨텐츠들이 건국대 속에서 촬영됐다는 걸 알게 돼서 되게 새로웠고, 또 이렇게 저희들끼리 이렇게 소감이나 또 관람평, 관전 포인트를 나누면서 되게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촬영지가 건대였다는 사실이 제가 괜히 뿌듯해졌고요. 또 이렇게 관전 포인트를 나오다 보니까 이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여러 생각이 많아진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저도 다양한 관점을 들어보고 해석할 수 있어서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의 건대 필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